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 XRP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 5%까지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빠졌다는 걸 감안을 해도 좀 심하게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3,200원대를 깼을 때 3,300원대, 3,200원대를 아래로 깨주는 무빙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2,800원까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역시나 잘 뚫지 못하던 매물대를 한 번에 뚫어주면서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던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바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었고요. 여기가 무너지면은 3,200원대 그리고 2,800원대까지 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구간을 지키기만 한다라고 하면 다음 반등의 출발점으로도 해석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3,3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강력한 거래량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나오면 아무리 리플의 진성 투자자든 진짜 믿고 간다 뭐 이런 말 하시든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3,600원대가 센 지지라인이었는데 몇 번이나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구간이 3,300원대밖에 없습니다. 야, 여기 구간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2,800원대까지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시 잡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3,300원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야겠고요. 그래서 원하는 흐름은 아니었지만 2,8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왔고, 지금 구간에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하락 구간에서도 기회는 반드시 존재하고요. 가격이 낮아진 것 자체가 리스크긴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대비해 놓을 수 있는 진입의 적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XRP가 빠지고 있는지 실질적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하락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 가격이 다시 움직일 때 대비할 수 있는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선 빠졌던 첫 번째 이유로는 최근에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다시 한번 위험자산 기피 흐름에 들어갔습니다. 기사에서 나오는 대로 리플 등 디지털 토큰이 다시 반등에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리스크 회피 모드에 들어갔다. 자, 특히 비트코인이 새로운 저점까지 밀리면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리플까지 결국에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자, XRP가 2.15달러 3,200원대의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으며 거래량 증가와 함께 베어리시 구조가 심화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지선이 무너지면 안전지대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매수세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런 하락이 나올 때, 굉장히 매도의 압력이 강하게 나올 때 개인들은 좀 추세에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비트코인이 빠졌다라는 이슈가 마이너스 2%짜리의 그런 악재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 쏠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당연히 가격 조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게 됐을 때 그게 언제 나올 수 있는지가 핵심이겠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리플에게는 사실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컨대 스팟 ETF에 관련 기대감이 있었지만 ETF 출시 후에도 즉각적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질 않았다. 자,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에 기대감만으로는 가격이 지탱되지 않는다라는 교훈이기도 하고, 아직은 유입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해석 또한 가능합니다. 자, 이런 하락장황 같은 경우에 투자자에게 가장 시험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인드셋으로 이 구간을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정을 배제하고 구조를 봐야 된다. 자,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누구나 불안하고요. 이제 다 끝났다라는 심리가 먼저 탁 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왜 떨어졌는가? 어떤 구조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지금 리플이 빠지는 이유는 시장 전체에 리스크 오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적 지지선의 붕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유입이 기대감에 대비해서 실제 유입이 미확정됐다. 이러한 복합적 원인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구조에 대해서 정비하고, 그리고 어디서 진입을 준비해야 될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인드,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대응입니다. 무대응. 가격이 계속 떨어질 때 손절 없는 태도는 리스크의 확대를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3,200원대의 지지가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그리고 진입을 고려할 때는 손절 라인을 반드시 정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손절한다는 게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리스크 한계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전략적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인드 세 번째, 하락장은 보통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가격이 빠지면 관심에서 사라지고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를 미리 준비해뒀던 사람들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지금 리플 가격이 2,800원대라는 건 나만 아는 저가란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부담을 느끼더라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란 점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하락장에서 리플을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유리합니다. 첫 번째, 일단 진입하기 전에 검색을 먼저 해보세요.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는 압박감을 일단 내려놓고 아래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체크리스트냐? 지지선은 반등이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체인 지갑 누적 또는 유입 신호에 대한 뉴스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제도권, 그리고 제휴, 이런 주요 좋은 뉴스들을 발표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현명한 첫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진입은 분할로, 그리고 낮은 가격대를 계속 활용해야 돼요. 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 리플이 장기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결론은 딱 한 개죠. 빠지고 있을 때 계속 모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불안한 이유도 올라갈 때 그냥 몰빵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꾸 손실이 찍히고 마이너스가 찍히고 추가 매수할 금액이 없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하락을 교훈 삼아서 분할 진입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자, 가격대에서 말씀드려 보자라고 하면 지금 2,800원대, 그리고 다음 구간은 2,500원대입니다. 여기까지 빠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했을 때 얼마를 투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해놓으시면 리스크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중기 흐름 대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 예컨대 첫 목표가로는 다시 한번 4,500원대,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로는 6,000원대,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2,400원까지 빠지는 경우 손절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손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패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에요. 자, 하락장이 길어지게 되면 진입 타이밍이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으면 난 빠져나간다 라는 생각도 중요합니다. 자, 전략 네 번째, 반등의 신호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빠르게 대응을 준비한다.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매우 빠르게 바뀔 수 있어요. 자, 리플이 지지선에서 거래량 급증이나 뉴스 발표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면 진입했던 사람들한테 우위의 포지션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입만 하는 게 아니라 빠른 대응 준비예요. 예컨대 목표가 도달 시 일부 익절, 그리고 나머지 홀딩,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고, 난 그런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빠지고 있을 때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계속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자, 하락장에서 진입자에게 주는 팁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감정 통제가 핵심입니다. 하락하면서 두려움이 커질수록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리플 또한 그랬었죠.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 말은 재료만으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하락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자, 이번 리플의 하락은 단순히 리플의 어떤 소송 이슈나 뉴스나 뭐 네트워크 해킹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분위기의 급락이었고요. 그리고 기술적 구조 약화가 겹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진입 후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세요. 하락장에서 진입해도 흐름이 바닥을 잡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기다리면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에서 다시 볼게요. 3,200원대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그 위에는 3,500원대였었고 이렇게 진입가가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2,800원대를 강하게 뚫어주는 무빙이 나왔을 때는 이 2,800원대를 강하게 뚫어주는 무빙이 나왔을 때 다음 구간인 2,500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400원대 여기까지 한번 찍어주는 무빙이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지지라인이 좀 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을 해버리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고요. 정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탑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XRP는 이제 3,000원 밑으로 안 내려가. 깨져버렸죠. 4,000원 밑으로 안 내려가. 진작에 깨졌죠.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다. 왜냐,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서 그렇습니다. 공포에 휩싸여서 나머지 데이터를 다 안 봐버리고 그냥 패닉셀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하락의 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다 나발이고 XRP의 구조적 가치, 그리고 뭐 스위프트의 대체, 이런 거 다 나발이고 그냥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2,500원대가 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좀 베팅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빠지고 있는 이슈 자체가 셧다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던 거고, 근데 단순히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시즌 종료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공포 구간이 좀 많이 깊어졌었다,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금리 인하, 그리고 리플의 ETF 출범, 그리고 경제 지표의 발표, 셋 다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오게 됐을 때
지금 가격일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진입을 하고 빠져줄 때 매수를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제는 좀 매도도 잘해야 되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XRP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게 될 거예요. 왜냐? 나머지 재료들이 있고, 이 재료들은 불확실성인 재료가 아니라 확실히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장이 나오고 있을 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확실히 올라줄 수 있는, 단기적으로 확실히 올라줄 수 있는 코인들도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XRP로 만약에 손실을 많이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영상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앞으로 미리미리 담아두고 상승의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을 때 앞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코인의 상승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 이 코인의 상승에 대한 재료로는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와 네이버라는 한국 플랫폼 회사가 동시에 밀어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가,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했습니다. 자, AI 코인이고요.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는 코인입니다. 자,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아직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무이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자, 최근에는 그리고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2번이나 들어왔고요. 계속 저점에서 모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 아니었는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갑자기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뒤에 다시 한번 빼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리고 빼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밑으로 굉장히 많이 뺀 이후에 그 전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등장을 했어요. 개미털기랑 매집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때가 9월이에요. 근데 한 달 만에 코인이 이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커다란 시세를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빨리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텐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자, 그리고 역시나 전반적인 흐름에서 한 번도 시세가 나온 적이 없는 코인이고 계속해서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매집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등장한 역대급 거래량,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된 개미털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매수를 해봤을 코인이라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처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서도 역시나 AI 코인들이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 거래소의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리가 11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차트가 바뀌어버리는 일정이 지연이 돼버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코인인 만큼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973%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진짜 역대급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역시나 지분 교환이 이루어지는 11월 말 구간이고요.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호였습니다.